불필요한 만남을 줄여야 삶이 가벼워집니다. 62살의 윤 여사는 토요일 아침 일정표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전 10시 교회 봉사 모임, 오후 2시 동창회, 저녁 6시 동네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 예배 후 친목회, 오후 친척집 방문, 저녁 또 다른 모임. 윤 여사는 달력을 넘기며 깨달았습니다. 한 달 중 혼자 쉬는 날이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그날 저녁 동창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윤 여사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녹초였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좀 쉬지 그래. 윤 여사는 그제야 울컥했습니다. 나도 쉬고 싶어. 하지만 다들 오래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해? 그날 밤 윤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겠다고. 혹시 여러분도 원하지 않는 만남 때문에 지치고 계십니까? 거절하지 못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윤 여사는 착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누가 부르면 거절하지 못했고 모임이 있으면 빠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한 번 빠지면 다음부터 불러주지 않을까봐, 나만 없으면 뭐라고 할까봐 하는 걱정에 항상 참석했습니다. 그 결과 윤 여사의 일정은 빈틈없이 채워졌습니다. 교회 모임만 해도 여러 개였습니다. 예배는 물론이고 성가대, 봉사 모임, 구역 모임, 친목회까지. 거기에 동창회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있었고 동네 친구들 모임도 있었으며 친척 모임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만남들이 윤 여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모임이 의무감으로 가는 것이었고 가고 나면 오히려 피곤했습니다. 특히 몇몇 모임은 가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동창회는 매번 같은 사람들만 자랑했습니다. 손주가 어느 대학에 갔다,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다. 윤 여사는 듣는 역할만 했고 집에 돌아오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친목회 중 하나는 분위기가 불편했습니다. 파벌이 있었고 뒷담화가 많았으며 윤 여사는 그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또 어떤 모임은 시간과 돈만 낭비되었습니다. 멀리 가서 비싼 식사를 하고 몇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의미 있는 대화는 없었습니다. 표면적인 안무만 주고받고 사진 찍고 다음 약속 잡고 헤어졌습니다. 윤 여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이 없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고 취미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일정이 꽉 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항상 어디 가야 하고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 여사는 친구 이 여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64살의 이 여사는 윤 여사와 달리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윤 여사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 요즘 시간이 많아서 하고 싶은 것들 하면 살아. 윤 여사는 놀랐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어떻게? 이 여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모임을 다 정리했어. 가기 싫은 모임은 안 가고 의미 없는 만남은 거절했지. 윤 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가능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 이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어. 하지만 해보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 진짜 친구들은 이해해주고 이해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멀어질 뿐이야. 이 여사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나도 자네처럼 바빴어. 매일 약속에 치이고 사람들 만나느라 지쳤지.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걸. 이 여사는 그날 이후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모든 모임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모임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임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 만남이 의미가 있는가? 진심으로 가고 싶은가? 정직하게 답하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절반 이상의 모임이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가고 싶은 모임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사는 용기를 내어 불필요한 모임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이번에는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어.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빠질게. 같은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점차 솔직해졌습니다. 요즘 일정이 너무 바빠서 모임을 줄이려고 해. 당분간 개인 시간이 필요해서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래, 건강 챙기면서 해. 네 시간도 중요하지.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일부는 서운해했지만 이 여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몇 달 후 이 여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정이 여유로워졌고 자신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산책하고 오후에 책을 읽고 저녁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의무감에서 벗어나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이 여사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랜 고민 끝에 윤 여사도 변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윤 여사는 이 여사처럼 모든 모임을 점검했습니다. 각 모임에 대해 솔직하게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모임 중 몇 개, 동창회 중 하나, 그리고 몇몇 친목 모임이 자신을 지치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 정말 의미 있는 모임을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예배는 계속 나가지만 성가대는 그만두고 초등학교 동창회는 빠지고 고등학교 동창회만 나가고 불편한 친목회는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 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핑계를 댔지만 점차 솔직해졌습니다. 요즘 제 시간이 필요해서 모임 참석을 줄이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 일정을 덜 바쁘게 가지려고 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서운해했고 왜 나만 빠지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윤 여사의 일정표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빈칸이 많아졌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이 빈 시간이 불안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빈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미워뒀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렸고 남편과 데이트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만남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니 모든 만남이 즐거웠습니다. 몇 명 안 되지만 깊은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났고 그 시간이 진정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윤 여사는 이 여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제 삶이 정말 가벼워. 왜 진작 이렇게 설지 않았을까 싶어. 이 여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진짜 필요한 건 많은 만남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만남이야. 숫자가 아니라 질이지. 도여성은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세요. 의무감으로 가는 모임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세요. 그러면 삶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집니다. 물론 모든 만남을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의 교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치도록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서는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석해서 불편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솔직하게 거절하고 진심으로 만날 때 가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거절도 존중해야 합니다. 누군가 모임을 빠진다고 해서 섭섭해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윤 여사는 이제 빈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빈칸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윤 여사는 자신을 발견하고 재충전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자신을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할 것인가.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날 때,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할 때 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일정표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거기 적힌 약속들이 정말 가고 싶어서 적은 것인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적은 것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용기를 내어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빈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삶은 짧습니다. 남은 시간을 의무감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채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고 진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할 때 삶은 가벼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바쁜 일정에 지친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거절할 용기, 선택할 용기, 자신을 우선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가벼운 마음으로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